지난해 12월 10대 보육원생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 보면 입양을 가도 문제고 보육원에서 살아도 문제고 대한민국의 아동복지 시스템 정말 총체적으로 좀 문제라는 걸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 지역의 핫 이슈를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유쾌하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 정조박의 노컷 인사이드. 오늘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꾹꾹 눌러주세요.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자 오늘도 박효진 기자 신혼여행 갔고요. 네. 안 왔으면 좋겠어. 김한영 기자가 한영이 있습니다. 왜 정조김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신혼여행 가가지고 회사 돌아오기 싫었잖아요. 아닌가? 기억도 안 납니다. 언젠지. 자 오늘도 조시영 기자, 김한영 기자 모셨는데요. 먼저 조 기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 나눠볼까요? 뭐 대한민국에서 뭐 최근에 제일 가슴 아프고 전 국민이 분노한 사건 하면 정인이 사건인데 참 안타깝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또 다른 정인이들. 또 다른 정인이들. 이게 또 다른 정인이 이야기하니까 학대당하는 아이들 이야기일 것 같긴 한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정인이 때문에 전 국민이 아파할 쯤 광주에서도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해 12월 10대 보육원생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 보면 입양을 가도 문제고 보육원에서 살아도 문제고 대한민국의 아동복지 시스템 정말 총체적으로 좀 문제라는 걸 좀 보여주는 사건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워가지고 그에 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김한영 기자가 얼마 전에 이걸 심층 취재해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보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취재하느라 상당히 힘든 걸로 알았는데 지금도 그 취재 계속 진행 중이죠, 김한영 기자? 예,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해 12월 28일이죠. 광주에서 보육원 퇴소를 1년 앞둔 고등학생 A군이 좀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려져 이제 평생을 이제 보육원에서 지낸 A군은 보육원 내에서도 이제 착한 형이라고 불리면서 보육원 동생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또 전국 공모전에서 수상할 정도로 글쓰기에도 재능이 있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학생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더 깊숙이 취재를 하다 보니까 보호가 종료된 아이들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험한 세상으로 내던져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육원과 그룹홈 등에서 자란 보호 아동들이 이제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거나 이제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면 보호 조치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제 수년째 이제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보호 종료 아동들은 예나 지금이나 지금 크게 달라진 거 없이 사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대학을 가거나 사회에 이제 진출할 그런 나이에 혼자 이제 보육원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현실인데 상당히 좀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이 때 뭐 했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부모 밑에서 내가 18살, 19살 때 뭐 했지? 참 그렇죠. 안타깝죠. 제도라는 것은 이제 시대적 상황을 좀 반영해서 계속 바꿔주고 개선해 줘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정치가 그 부분까지 신경을 못 쓴 거죠. 그렇죠. 한 해 평균 보육원에서 퇴소하는 그런 보호 종료 아동이 한 2,500명 정도.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근데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식적으로 만 18살의 아이들이 좀 몸만 성인이지 이 자립을 하기에는 보통 좀 힘든 나이 아닙니까? 김한영 기자도 스스로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번 취재를 통해 이제 보호 아동들이 아직 어린 만 18세에 자립을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정착금과 수당을 받고 홀로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뭐 정착금과 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만큼인지도 좀 궁금하고 좀 보다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이제 지난해 보호 종료 아동 한 명에게 지급된 정착금입니다. 이걸로 그냥 살으라고 이제 시작해라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주고 뭐 집 한 채를 주는 거 이런 것도 아니고. 예, 맞습니다. 일정 제도들은 좀 있어요. 주거지원 제도 막 이런 게 있는데 보편화된 게 아니니까. 일단 좀 더 얘기를 들어보죠. 근데 이마저도 매년 지원이 아닌 단 한 차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자립 정착금과 별개로 이제 3년간 월 30만 원씩 자립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보호 종료 아동들은 지원받은 자립 정착금을 이제 주거를 위한 보증금에 쓰거나 보육원 퇴소 이후 생필품을 구매하고 생계비를 이제 지출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뭐 요즘 뭐 기본적인 물건 뭐 TV 그리고 뭐 스마트폰 뭐 통신비라든가 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 물가도 좀 많이 올라서 그냥 500만 원 정도면 기본적인 이런 물건들 그냥 정착하기 위한 이 물품을 사는 것조차도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또 이게 또 지자체별로 달라요. 예. 인천 같은 경우는 한 800만 원. 인천 800. 나머지는 이제 한 500만 원.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서 좀 관심 있는 데가 많이 있어져 가지고 경기도가 500에서 1000으로 올렸고. 예. 우리 광주시도 좀 올려야 되는데. 근데 뭐 1000만 원 인상했다. 1000만 원으로 뭐 2배 오른 건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예. 이제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일단 경기도가 1000만 원으로 인상한 건 좋은 소식이네요. 뭐 이재명 지사 그런 점에서 대통령 후보군 좀 거론될 만하다. 이제 이런 평가를 우리 김한영 기자가 했고요. 아 김한영 기자가 했다고 지금 쓱 돌리는 겁니까? 예. 나는 이재명 지지자는 아니다. 저는 뭐 모든 사람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준 분들을 그럼요. 위한 예. 말 잘 피해가네요. 예. 다른 이제 도지사나 시장님들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요. 예. 정부와 지자체들이 아이 낳기 운동 계속 하는데 어떤 상황이든지 예.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내가 죽어도 형이 죽어도 우리 아이가 홀로 남아 있어도 그래요. 정부가 참, 대신 키워줄 수 있는 환경 중요하죠. 공감이 됩니다. 아이를 낳았다고만 해서 이 출생 뭐 수당, 육아 지원 수당,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이 되는 게 좀 있는데 실제로 이제 혼자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지원이 좀 많이 적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 기자 말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김 기자 이번 취재 과정에서 보육원생들 이야기를 좀 실제로 많이 들었죠. 어땠습니까? 예, 퇴소를 앞둔 아동들은 대부분 이제 자립에 대해서 두려움과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광주의 한 그룹홈에서 지낸 한 대학생을 만나보니 그 자립을 1년 앞두고 있지만 그 아무런 준비 없이 사회에 내던지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지난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가 이제 보육원 등에서 지내는 보호 아동들을 상대로 진로와 자립 욕구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설문조사에 응한 이제 보호 아동들은 대부분 이제 자립 준비가 어려운 이유로 자립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 부담, 그다음에 자립 정보 부족 등을 꼽았습니다. 네, 설명을 좀 듣고 보니까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 결국에 이제 국가로부터도 이 버림을 받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한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또 어른으로서 좀 미안하고 좀 안타깝고 기분이 썩 좋지 않네요. 이 대학을 가면 보호 종료를 미룰 수 있다고 좀 설명을 했는데 이들의 좀 대학 진학률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 일반계 고등학교 대학 진학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즘은 뭐 대학- 고등학생들 다 대학 다 가지. 가지 않습니까? 거의 90% 이상 가기 될것 싫은 같은데요. 경우만 이제 안 가는 거죠. 예, 본인이 이제 특성화고로 가겠다. 뭐 대학을 뭐 그래도 다 대학을 거의 가는 거고 이제 사회로 진출하겠다 하는 사람 빼면 뭐 더 다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 2019년 광주 지역 일반계 예.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은 85.8%에 달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같은 기간 보호 종료 아동의 대학 진학률은 27%에 그쳤습니다. 27%라면 거의 대부분 이제 포기하는 경우인데 공부를 잘하거나 대학을 가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혼자 살아가야 되니까 일단 생계가 막막하니까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요즘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화내지 마시고. 야, 화가 납니다, 실은. 대학을 가야 한다. 뭐 대학교에 가면 뭐 좋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걸 떠나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공부하고 예. 취업하고 싶은 학생은 취업하고 아이들의 꿈을 키워줘야 된다는 건데 예. 이게 좀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교에서는 신입생을 유치하기 힘들다고 토로하는데 막상 보육원생들에게는 대학교는 딴 세상 이야기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정말 씁쓸합니다. 김 기자 관련해서 실제 보육원생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 보육원 출신 아동들은 이러한 낮은 대학 진학률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이제 결정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본인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네요. 더 안타깝습니다, 진짜. 슬프죠. 예, 그래서 이제 보육원생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로가 나뉘는 고등학교 진학 때부터 이제 학업 성적은 물론 이제 자신의 꿈과 별개로 자립을 위해서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권유받고 있습니다.
또 일부 보육원에서는 이제 대학을 갈 수 인원을 제한하면서 대학 진학을 막는 일도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죠. 와, 정말 충격이죠, 충격. 보육원에서도 대학 진학을 막는다고요? 대학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냥 이제 돈 벌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예, 대학교 가도 졸업을 정상적으로 하기 힘들다. 아, 그러니까 하루빨리 돈을 버는 게 너가 등록금 나을 마련하기도 거다. 어렵고 그냥 차라리 그렇죠. 미리 돈을 버는 게 너의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하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대학 진학률이 현저히 낮은 것입니다. 예. 또 어이없는 현실 속에 이제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만 18세에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나간 절반의 보호 아동들이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나마 이제 빨리 사회에 뛰어드는데 그것도 이제 비정규직으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호 종료 아동들의 실태를 살펴봤으니까 대책을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말들이. 예. 조시현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제로 현장에 나간 아이들 통계가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오지만 예. 아마 산업재해도 많이 당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좀 마음이 더 아프오는 것 같고 대부분의 보호아동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어린 나이에 투표권 넘는 데다가 없죠. 사회적-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그렇죠. 창구가 없는 거예요. 수가 또 적다 보니까 예. 뭐 예를 들면 뭐 이익 집단 차원에서 뭔 조직을 꾸리기도 좀 그렇고 어렵고. 이들 말에 귀 기울일 정치는 별로 없죠. 누군가 죽거나 사고가 날 경우에만 좀 관심을 우리도 보이고 솔직히 잘못한 거예요. 형님부터 보육원에서 반성을 해야죠. 아이 한 명 또 하늘나라 먼저 가고 나서 우리도 지금 그렇죠. 이런 걸 음.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우리부터 반성해야죠. 김한영 기자가 계속해서 예. 올 한 해 동안 쭉 보도를 할 테니까 예. 좀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그 좋겠습니다. 김한영 기자가 그래도 좀 시적절하게 지금 이런 현실들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1961년 이후 60년째 진짜 예. 아동복지법상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나이를 18세 미만 한정.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18세라는 게 예전 우리 아버님들 세대 때는 성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 나이 때부터 다 한 가정 이끌고 뭐-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좀 다른 그렇죠. 개념이니까. 뭐 과거만 하더라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또 가족을 뭐 조시현 기자 말처럼 좀 부양하고 생계 유지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뭐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부모에게 좀 기대는 현실이고 자립을 하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게 또 그 1960년대 기준을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김한영 기자. 예, 그래서 이제 최근 정치권도 보호 종료 아동들에 대한 현행 자립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추진 중인 특별법에는 자립 대상 이들의 나이를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상향하고 주거 지원 등 각종 지원책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보육원과 같은 이런 집단 수용 시설보다는 이 가정, 이 집 같은 좀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룹홈 체제로 좀 보육 체계를 전환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주장도 실제로 좀 나오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보호 종료 아동이 어린 시절부터 이제 가정 해체 등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단 예. 시설인 보육원에서 지내는 것은 이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이제 광주의 보육원에서 지낸 보호 아동 10명 가운데 2명이 이제 정신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반면 이제 그룹홈에서 지낸 아동이 병원 진료를 받은 비율은 전체 아동의 5.1%에 불과했습니다. 단순 수치로는 좀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집단적이고 폐쇄적인 보육원보다는 가정적인 이제 그룹홈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취재하다가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이 예. 우리 보호아동들이 어린 나이에 정신질환을 많이 겪는 우울감에도 시달리고 그렇죠. 예, 가정에서 있는 아이들보다 그리고 그 그룹홈 예 그럼 집과 같은 곳에서 또 보육을 담당하는 예, 그런 곳보다도 훨씬 심각하게. 그룹홈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가정적이니까 조금 고민 상담할 수도 있고 예, 예. 나름대로 혼자 있을 시간도 네. 있고 사춘기 때 또 혼자 있을 시간도 필요한데 집단 보육원에서는 같이 무조건 어울리고 규율에 맞춰 생활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신과 약 먹고 있고 상담받고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예. 실제 수치가 뭐 10명 중 2명 그러니까 20% 더 되는 거죠, 이제. 더 될 것 같아요. 말 안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룹홈에서는 뭐 5%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많은 수치죠. 그럼요. 실제로 이제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를 아마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슴 한켠이 이 아이들의 그런 뭐 불안이나 우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또 사회에서의 그런 방향 등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우리가 진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김 기자, 이제 기획보도가 나간 이후에 그래도 좀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 저희 기획 보도를 보고 그 아동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이제 기계 설비 등을 자립에 도움을 주겠다며 이제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이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또 이 보육원과 광주 아동복지협회 등을 통해서 이제 보호 아동들이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슴 따뜻한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도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또 구독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되고 그 정부에서도 아동 학대 문제와 더불어서 또 다른 아동 학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유엔에서도 이제 집단 시설인 보육원보다는 이제 그룹홈으로 좀 전환할 해야 것을 된다.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좀 그런 게 문제가 있다. 전환해라. 예. 최근 아동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이 된 정인이 사건과 맞물려 그동안 이 정치권에서 외면받아온 만 18살에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이 보호 종료 아동에 관한 문제에 대한 이 총체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조박의 노컷 인사이드, 오늘 조금 무거운 소식이었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꼭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오늘 김한영 기자, 조시영 기자에게 참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많은 이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주시고 이 오늘, 아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좀 동참해 주시고. 오늘 형 같네. 오늘 제가- 눈물 납니다. 아, 잘했어. 아유, 잘했어. 마치시죠. 에, 우리 마치시죠. 진정하고. 네. 정조박의 노컷 인사이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울어도 함께 돼? 해주셔서 울어도 돼.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